안녕하세요. 장성문 팀장입니다. 오늘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장기 렌트 과연 해도 되는지 아니면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한번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블로그에 이제 이걸 주제로 지금 글을 쓰고 있었는데요. 아무래도 글로만 보는 것보다 이제 영상으로 같이 설명을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일단 인터넷엔 무수히 많은 질문글들이 있더라고요. 뭐 지식인부터 해서 수급자 동호회 카페, 뭐 유튜브 댓글 등등 뭐 많잖아요. 그런데 이제 의견도 다 분분합니다. 해도 된다, 아니면 하면 안 된다. 보통 영업사원들은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, 수급자분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셔도 됩니다. 하셔도 되는데 정확하게 잘 알아보고 철저하게 계약을 하셔야 돼요. 이건 이제 제가 블로그 작성하던 글을 이제 대략적으로 같이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. 뭐 이런 주제로 글을 쓰고 있었는데요. 이 부분 있죠. 리스 렌트 계약도 재산권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공문으로 정확하게 제가 받았던 거예요. 문의해서 받았던 거고, 렌트로 계약을 하면 무조건 안전하다.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.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, 절대 하지 말아셔야 될 계약이 캐피탈권 장기 렌트입니다. 뭐 현대캐피탈이라든지 BNK 캐피탈, 뭐 이런 금융권에 관련된 캐피탈 회사에서 장기 렌트를 계약했을 때 나중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영업사원들 말에 혹해서 이제 덜컥 계약을 하셨다가 추후에 수급권이 박탈되면 그 사람들은 절대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. 수급권이 한 번 박탈되면 재취득이 정말 어려우세요.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셔야 하고요. 그나마 이제 좀 안전한 곳이라고 하면 뭐 SK나 롯데 같은 이런 대기업 렌탈 전업사인데, 여기도 이제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없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수급자분들만 제가 많이 관리를 드리고 있는데, 사실은 이게 조금 영업 비밀이라 저도 인터넷으로 공개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공개하기로 결심한 거, 좀 더 많은 안전하게 계약을 하시려는 분들한테 좀 어필이 됐으면 좋겠고, 저도 영업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오늘은 공개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. 어, 신차 장기 렌트는 조심하셔야 됩니다. 첫 번째. 두 번째는 자동이체 출금 등록 관리.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, 그리고 세 번째, 전업사가 아닌 곳은,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죠. 이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. 이 정도만 주의하셔도 정말 꽤 많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. 근데 여기에서도 또 추가로 또 관리하셔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.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이나, 그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100%다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. 왜냐면 이거를 다 오픈한다는 것은 뭐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전부 다 공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, 다른 영업사원들도 분명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수차례 정말 고객인 척하고 전화도 하고 막 좀 알아내려고, 제가 계약을 이걸로 많이 하는 걸 알고 있고 관리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. 일단 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, 요 부분만 조심하셔도 꽤나 안전하다는 건데, 그러면 여기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수급자분들께서 소속된 지역마다 이제 사회복지 담당자들 분들께서 꼭 한 분씩 배정이 되는데, 1년에 한 번씩 금융정보조회를 꼭 동의하셔야지만 수급권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전체 이제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서 계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조회가 가능한데, 전업사가 아닌 아까 이제 금융사 쪽으로 계약을 하시게 되면, 캐피탈사나 이런 쪽으로 계약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차량 계약에 대한 조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때문에 이제 전업사로 계약하시는 게 그나마 조금 안전한데, 전업사도 출금 등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또 조회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요.
계약 방법도 신차 장기 렌트로 했다고 하면 나중에 추후에 이제 혹시라도 전업사라고 해도 이제 걸렸을 때 변명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위험합니다. 그래서 계약 조건도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야 하고, 신차 장기 렌트로는 계약을 하시면 안 되고, 뭐 중장기라든지 뭐 제가 알고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은 중장기만 말씀을 드릴게요. 중장기라고 해서 이제 단기간만 사용하는 중장기 렌터카로 계약을 하시고, 다만 이제 중장기 렌터카도 뭐 오래된 차량을 계약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면 뭐 별 차이가 없으니까. 그래서 중장기 렌터카도 보통 1년에서 3년 이내에 상품화가 되고 거의 새 차 같은 깨끗한 신차급 컨디션을 가진 주행거리도 낮고요. 뭐 이런 차량들로 계약하셔서 신차 렌트카와 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시는 게 실리적으로도 좀 이득이 좀 더 나시고 그리고 안전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제가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. 추가로 또 궁금하신 점들에 대해서 뭐 유선이나 뭐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만 영상 마치고요. 다음에 좀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